안녕하세요. 직장생활 3년 만에 열채의 부동산 20억의 자산을 만든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 여러분들은 먼저 오피스텔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오피스텔 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룸 오피스텔이나 뭔가 거주하기 불편하고 사업을 위한 장소로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오피스텔 중에서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나오는 아파트라든지 빌라와 구조가 비슷한 소위 아파텔이라 불리는 부동산 상품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아파텔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상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 다주택 여부 상관없이 대출이 7-80%까지는 나옵니다. 반면 규제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그나마 40%, 1주택자가 되면 그나마저 안 나오죠.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임에도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는 분들의 대체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예로 들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호가하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이 한 4억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10억은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형태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아파텔이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매입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파트의 대체상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이 아파트 와 오피스텔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별도 영상으로 다루고 이제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낙찰 받고 살고 계시던 분이 이사 나간 뒤에 제가 직접 찍은 내부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돼서 굉장히 깔끔하고 층고도 로얄층이라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오피스텔과는 조금 다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화면이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자세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는 스피드 옥션 캡처본이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감정가 1억 8,300에 나왔는데 최저가가 1억 2,800까지 떨어졌을 때 저를 포함한 8명이 입찰을 하셨고요. 제가 1억 6,800을 썼고 2등이 이제 1억 6,300 정도를 쓰셔서 저와는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5만원에 전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2,700만원만 돌려받으시고 2,300만원은 못 돌려받는 분이십니다. 앞선 권리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입 날짜가 근저당 날짜보다 늦게 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지라도 낙찰자인 저한테 와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미리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사비 40만원 지급하고 이사를 잘 나가셨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린 사진이 이분 이사 나가신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물건을 매입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낙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6,800,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거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비까지 합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대출은 76%를 받았습니다. 1억 2,800을 받았고, 살던 분을 이사 내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임차인의 월세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5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투자금 3천만원을 회수해서 총 들어간 투자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사비 아까 말씀드린 4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됐네요. 총 2,040만원이 지출이 됐고, 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만원에 새로 계약을 했고,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천만원 투자로 매달 35만원씩 받고 있고, 이걸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약 22%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월세 투자 단순히 35만원씩 남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것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았을 때 매도 차익은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겁니다. 차익은 현재 시점으로 약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매도를 해라 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집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좌측에 약 도보 12분 거리에 부평시장역 인천 1호선이 있고, 아래쪽엔 부흥초등학교, 우측에는
부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들어와서 살려는 또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하철역도 멀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지도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위쪽에는 이제 7호선이 지나가는 굴포천역이 있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역까지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메리트가 있는 호선이고 아래쪽에는 부평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기준으로 좌측과 아래쪽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지하철역이 조금 걸어가기 멀다 10분이 좀 넘어가니까 도보로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게 되면 5분이 안 걸리는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쾌적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연고도 없는 부평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격 대비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이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임차 수요가 충분한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바로 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아마 부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평은 인천 안에서도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그 말은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는 거겠죠. 또한 부평역을 중심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및 거대한 상권이 자리 잡고 있어서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추가로 부평역은 현재 GTX B노선 연장이 확정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주변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저는 이 조사를 토대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사서 낙찰을 받았고 다행히 조사한 대로 최근에도 시세가 계속 올라서 지난 11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세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한 것도 아니고 전세만 났을 뿐인데 그것도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였어요. 대출을 다 갚고도 3천만 원의 투자금이 남았습니다. 사실 전세가 아닌 매도 문의도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저는 향후 이쪽 지역에 높은 가격의 아파트 대체제로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 판단을 해서 매도 문의는 다 거절을 하고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3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일같이 출근해서 몇 년을 모아야겠지만 저는 경매를 통해서 거의 시간 투자 없이 앉아서 1년 반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드린 시간은 낙찰 받을 때까지 조사한 며칠간의 시간 그리고 입찰장에 간 거 하루 살고 계셨던 분 이사 나간 거 확인하느라 또 하루 그리고 계약서 쓸 때 하루 간 거 총 4일 플러스 조사한 거 약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모두 전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세를 받기 전에 1년 반 동안은 월세로 35만원씩 꼬박꼬박 받았죠. 그거를 1년으로 계산하면 이것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했을 때가 신입사원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올릴 영상들 보시면서 용기 얻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도 자랑을 해주셔서 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 분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